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드디어 지난주에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던 강소연 씨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볼 때도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죠. 그쵸, 궁금하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뒤로 가서 저 지금 말씀하세요? 눈치채셨어요. 네네. 역시 이게 일자로 앉았는데 오늘 너무 부담스러워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 네. 어쩜 이렇게 얼굴이 작으신지 절대로 제가 감독님한테 티샷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주로 제 옆에 붙으세요. 네, 교회 오빠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면접으로는 네, 뭐. 혼자 왕따 되는 느낌이네요. 네,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알아서 좀 뒤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소연 씨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 상당히 꼼꼼하고 네. 27이지만 37 같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노련한 그쵸. 강소연 씨. 우리 면접 진지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소연 씨 들어오세요. 자기의 셀링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면접장에 우선 부르고 싶은 그런 매력은 충분히 갖춘 친구라는 MD라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연봉도 굉장히 높게 받으셨잖아요. 네. 만약에 입사하시면 이 정도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강소윤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MD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MD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상품이나 이런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것들을 매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직무여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MD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력과 뭐 분석력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 특히 MD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는 뭐 그런 역할이고 또 매출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힘듦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D라는 직업은 네. 무엇인가요? MD라는 직무는 상품 기획, 시장 조사, 환경 분석, 소비자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상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기획 능력 부분까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너무 길어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깁니다. 약간 한마디로 뭘까요? 긴장해서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획 능력이나 분석 능력 이런 부분까지 마케팅 능력, 협상 능력까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최근에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카테고리나 아이템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뭐 눈에 보이는 상품은 아니지만 SNS 채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상품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상품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맛집을 담당하는 담당자였는데 숨은 맛집 찾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강소윤 씨가 애매모호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부터 팀장 역할까지 하면서 팀원들 관리까지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신입이지만 경력이지만 또 그 경력이 길지 않은 그 애매모호한 것에서 자신의 그 컨셉? 신입이냐, 경력이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연 씨가 알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쭉 한번 아는 범위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아는 범위까지요?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브리프라는 기초 화장품인데요.
스킨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크림, 에센스 이런 부분까지 다 구입을 했는데 거기 성분에는 뭐 하이드로겔 성분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피부 보습이나 제가 약간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네. 브랜드로 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제품 지식,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됐다는 부분들을 쭉 한번 읊어보세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가장 아쉬웠던 대답은 브랜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제가 거의 대답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 상품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블로그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포스트하고 있나요? 이제 맛집이나 그런 쪽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뷰티나 패션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쪽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뷰티에 대한 블로그도 많이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제 리뷰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최근에 올린 뷰티 관련된 트렌드 뭐 포스팅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는 라네즈에서 나온 투톤 섀도우 바를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투톤 립이라고 해서 송혜교 립 해가지고 태양여우에서 이제 PPL을 받아가지고 유명해진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톤 립이 유명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하기 좋은 화장품이어서 저도 한번 포스팅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기획 관련된 부분들은 그 채널은 단순히 운영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채널이고 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적 부분들을 이제 이슈를 바꿔서 화장품 쪽으로서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 전이가 되는 거니까 충분하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준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면접관 3명에게 네. 어떤 화장품을 좀 추천해 봐 주세요. 우선은 일단 면접관님은 이제 면도를 하시니까 쉐이빙 애프터라고 해서 쉐이빙 하고 나서 까칠한 부분을 이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로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남성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뭐 요즘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런 거 관련돼서 남성들도 여자처럼 약간 화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줬으면 약간 더 트렌디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남자들 면도, 쉐이빙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뻔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연봉도 굉장히 높게 받으셨잖아요. 네. 만약에 입사하시면 이 정도의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도 제가 이 정도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갔던 건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제가 원하는 분야라면 처음에는 당연히 연봉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MD라는 직무는 사실 매출로서 제 연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량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릴 수 있게끔 제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약속한 일정 매출 부분들을 네.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소연 씨를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 줘야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저 스스로한테 목표를 정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할 때도 처음부터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까지 이때까지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저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스스로한테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실 매출 관련된 부분들은 MD들이 가장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업무들인데 그 업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는 매출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 그러기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책임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에 관련돼서 또는 그 카테고리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홈쇼핑 MD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고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템을 하나 선정한 뒤에 네. 그것들을 어떻게 방송에서 보여줄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웰라주 마스크팩을 사실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MD라고 하는 직무가 아무래도 기획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중요한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내서 그 시간 안에 물건을 전부 다 판매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D인데, 솔직히 말해서 MD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존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트렌드에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상품 구성을 해서 어떤 타깃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MD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홈쇼핑 MD 쪽이라면 그런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후기 부분은 제가 꼭 사야 될 가능하고요. 것 같은. 그러면 그거는 몇 시대에 방송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 30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대. 시간대. 타겟층이 20, 30대라고 하고, 그러면 네. 시간대는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시간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시 반에서 10시 타임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10시에 메인 드라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제일 좋은 타임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20대, 30대들도 다 볼 수 있고 주부층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타임이라서 그 시간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대가 제일 좋죠. 네. 이게 안 비싼 시간대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뭐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본 부분은 없죠. 가격 협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제조업체를 설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같은 것들을 제조업체에게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팔리지 않는 니들 패치나 뭐 슬리핑백 같은 것도 끼워서 상품 구성을 만든다면 제조업체와도 가격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팩을 제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좋아요. 되게 판매 다 좋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사하신 지 2016년 3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5월입니다. 5월까지 입사가 안 된 이유가 뭘까? 다른 회사에 입사를 못한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준비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강소연 씨 같은 경우는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건데, 사실 경력을 가졌다가 뭐 5개월에서 6개월, 어떤 친구들은 한 1년 이상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은 꼭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떨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은 한 번쯤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보라고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지금도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D라는 직업은 네. 무엇인가요? 상품 기획, 시장 조사, 일정 매출 부분들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소연 씨를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저 스스로한테 목표를 정하는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지금 한번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 주셨던 방송에서 교회 오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은 곧잘 잘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뭐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뭐 요체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 저를 곁눈질로 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리액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 처음으로 저희 같이 면접 보셨는데. MD로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준비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MD에 대한. 네. 열정이 70, 준비가 30 정도 나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입이니까 네.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이해를 되는 해줘야 건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뭐 화장품 구성이라든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웠네. 네. 그럼 자 좋습니다. 저희가 채점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면접은 몇 점인지 한번 처음 나오신 네. 박 선생님 전도사의 점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인 A부터 거죠? 아니, A부터 A에서? F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C C 제로를 드리겠습니다. C 제로. 그러면 탈락. 네. 탈락의 이유는 한 가지만 든다면 한 어떤 가지 게 있을까요? 이유는 MD라고 하는 직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들만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정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신입이더라도 MD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C 제로를 주셨습니다. 자, 교회 오빠 어떻게? 네. 저도 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전 비슷하게 C나 뭐 C+ 정도 이렇게 줄 수 아, 있을 것 네.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모든 여성이라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모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되게 뭔가 더 디테일하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웠고 탈락. 또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화장품 쪽이나 이런 카테고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지금 막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C 마이너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와 다른 곳에서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그러니까 27세지만 37세 같은 그 노화와 이런 연륜 그리고 특히 이 친구의 장점을 저희가 생각했었잖아요. 셀링 네. 포인트를 잘 알고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락을 시키게 되는 점수가 나오게 되네요. 과거의 경험에서 또 과거의 성공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아직도 이제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모아서 네. 네. 저희가 우리 강소윤 씨를 직접 모셔다 네. 놓고 면접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을 네,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 5천 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건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과 역량들을 깎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윤 씨. 네. 네, 제가 약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 누구나 다 긴장하는 건데 긴장 전혀 안 해 보였는데 긴장하니까 저희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들었죠. 약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마 면접을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연봉 5천이 너무 네. 이렇게 좋게 쓴 그쵸.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고민을 했고 그런 질문이 당연히 쏟아질 게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오빠가 네, 이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봉을 높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내가 강점과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MD도 뭐 홈쇼핑 말고도 다양한 MD 분야들이 있잖아요. 회사들도. 그러면은 그 회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췄을 필요도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애초부터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건 아니면 네. 그냥 그 회사에 맞게끔 내가 연봉을 맞춰서 써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지금 뭐 방향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건 전체 연봉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종 연봉을 기재했으니까 본인이 근무하면서 1월에서 12월까지 과정 중에 그 기간별로 받았던 연봉의 범위가 분명히 틀릴 건데 네. 그 구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분석해서 이력서에 써준다면 이야. 오늘 교회 오빠 밀리네요. 교회 오빠 밀립니다. 원래 네. 오빠보다는 전도사님이 더 전도사님이 조금 더 살 길을 인도합니다. 도움 되셨어요? 네, 그건 그런 괜찮은 식으로 거 하면 같아요. 좋을 것 그쵸? 같네요. 예.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점은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네. 본인 스스로는 잘못한 거 잘 모르겠고. 아니요 많이 아는데요. 그래 어떤 점 식으로 알고 그걸- 계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억양 같은 것도 조금 억양. 네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이 끝맺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네요. 네. 다 한다니까 본인 스스로 다 알아 보면. 되게 습관적인 거라서 네, 끝맺음이 네.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또 뭐 있어요?
일단은 대답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시는. 딱 걸렸네. 저는 조직평가 했거든요. 그럼 직무적인 거를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야? 스스로 많이 찾으셨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 부족한 점을 네네.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조혜 오빠. 네, 제가 고유명수 방송처럼 처음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뷰티 분야에 대한 약간 고집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모르고 화장품을 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네. 현장 면접 가서 나 화장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 친구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떤 어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블로그도 제가 물어본 게 보니까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있냐라고 하면 어떤 데는 포스팅 개수도 물어보거든요. 뷰티 쪽. 네. 근데 몇 개 정도 했어요 지금? 20개 정도. 네, 좀 더 부족하죠. 많이 그죠? 부족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정말 뷰티를 하고 싶고 화장품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들게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앞서 이제 박세영 선생님의 이 지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과연 화장품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화장품 MD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홈쇼핑 MD면 시간대나 타깃층이나 그다음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가야 돼요. 네. 직무적으로 대답에 좀 아쉬움이 네.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전도사님 또 기대되는데요. 네, 직무 얘기는 했으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할 건데 일단 태도적인 측면. 달라. 태도적인 측면은 사실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쵸. 이제 이걸 전문 법칙에서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해요. 메라비안. 메라비안 네, 법칙이라고 네. 하는데 저서 저자입니다 제가. 네. 메라비안 법칙에서는 보여지는 모습과 목소리 부분인데 거기에서 본인들은 소연 씨는 얘기할 때 손을 지속적으로 쓴다든지 눈을 돌린다든지 네. 이런 제스처들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부분들로 표현은 되지 못해요. 9시 반에서 10시 타임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 수 있는 타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과 역량들을 깎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저는 대답이 들리는 게 아니라 손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들은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네, 네. 저는 이제 본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경험이 약하다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접이 돼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경력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경력을 커버해야 돼 면접에서는. 그전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화장품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데 네. 면접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노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험이 아닌 지식과 거기에 대한 기획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네. 굉장히 랩하듯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퍼시픽 하면 거기에 관련된 랩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의 나와야 되고 야. 네,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지식과 이제 기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의 부족한 경험들을 커버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입이면 신입답게, 경력이면 경력답게가 이렇게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강소윤 씨는 두 개가 좀 애매모호하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셨던 태도적인 부분으로 보면 처음에 첫 인사를 하고 들어오죠. 대부분의 신입들은 바로 앉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헤어 부분이요. 지금 노랗게 물을 들이셨는데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조금 다른 신입과는 다르다. 네. 일반 신입이라면 사실 물들이고 이렇게 면접장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자신감만큼 직무적인 답들이 술술술술 아까 랩하듯이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게 뒤섞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말 습관 중에 네. 음이 더 정말 지금처럼. 네. 저희가 질문 그래서 아까 중간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한번 하셨거든요. 네.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신입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그 회사에서 습관이 된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했던 아니면 뭐 팀원 관리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나왔던 내 습관이 면접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입 면접인데 이게 경력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런 제스처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음이나 나 뭐 말씀을 대화가 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그 자세. 좀 전에 그죠. 그렇게 그 자세로 듣고 만약에 손을 쓰고 싶다면 지금 내 헤어에서 이미 경력직입니다. 저는 그러나 신입으로 들어옵니다잖아요. 그럼 얘기할 때는 가슴선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손 밑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도저도 아닌 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손동작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지.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꼼지락과 조금 당황스러우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강점은 저는 기존에 숫자로 자신의 셀링 포인트를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뭐 어느 정도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숫자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자신의 강점 1분 스피치 했던 거 네네. 아까 우리 방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힌트 줬잖아요. 아 그것처럼 하세요. 근데 그 정도만큼 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똑같아. 아 제가 약간 긴장해서 제가 뭐 하다 못하니까 아 제가 약간 긴장해서 하면서 중간중간 변명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변명이 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 네 얘기 듣고 있어. 이러고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 네. 하듯이 하는 것과 아 제가 좀 긴장해서 그렇죠. 예, 그게 좀 너무 많이 섞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강소윤 씨가 그거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추진력. 저희가 아까 5가지 막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MD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상당히 많이 갖추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공부를 좀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공부를 좀 하고 하다 보면 확실히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답변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본인의 표정 관리가 안 됐어.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네, 그런 표정 관리, 얼굴에 이 표정에도 보여서 아마 나중에 그 감독님이 그 얼굴 표정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꼭 봐보세요. 2016년 3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5월입니다. 5월까지 입사가 안 된 이유가 뭘까? 다른 회사에 입사를 못한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답변은 괜찮았어요. 근데 표정도 좋았고 답변까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조금 더 공부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시험 보시고 꼭 원하는 곳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